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 자, 일단은 이 코스피 역대급 실적 모멘텀으로 12월 정부 정책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밑에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 증시가 한 3,95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오늘 기점으로 해서. 근데 보시면은 26년도에는 코스피 추정 영업이익이 441조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3% 증가를 하겠다. 그래서 역대 최고치의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JP모건이 26년도 아시아 보고서를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엇이 나와줬습니까? 맞아요. 한국 증시는 저평가다. 왜? 결국에는 이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코스피 증시가 6,00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수급의 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맞아요. 12월부터 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정부의 자본 투입 정책과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당 분리가세나 그런 재료들 그리고 국민 성장 펀드에 대한 전략 산업과 그리고 MSCI 선지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줄 수 있는 전반적인 큰 틀에 있어서 우상향을 해줄 수 있는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간 건 맞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자 보시면은 지금 금융당국은 외국인 통합계좌 전면 개방을 하겠다라는 이런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금융당국이나 뭐 정부에서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환율이 올라간 것은 우리가 미장에다가 계속해서 달러로 환전을 하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갔다라고 이런 식으로 분석이 나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또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증시에서의 기대감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이 투자에 대한 이 불편성을 개선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 계좌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도록 제도를 전면을 하면서 결국에는 통합계좌로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그 외국인들의 그 증권사만 개설을 해도 우리나라 주식에다가 그냥 바로바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환율도 어느 정도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권에서 일단 우리가 일정들을 봐야 돼요. 일정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료들이 쏟아지고 있고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시점에서 12월이 정말 중요한 재료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분석가들, 많은 트레이더들이 무엇을 보고 있어요? 산타 랠리를 보고 있습니다. 왜? 결국에는 연준 의장이 12월 2일에 연설을 한 번 하거든요. 8월 연준 의장이. 그런데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재료들이 나와줄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무슨 재료가 나와준다? 맞아요. 뭐 달러, 환율, 그리고 뭐 채권 금리에 대한 재료들이 쏟아질 거예요. 아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투심은 명확하게 잡힐 것이다. 자, 여기서 파월 연준 의장도 어느 정도는 발언을 확실하게 할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12월 11일이 FOMC 금리 인하의 결정의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금리 동결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 수치가 한 86% 정도 올라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투심이 어느 정도는 상방으로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재료들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물 옵션 만기일이 12월 11일 FOMC와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 파생 상품이든 선물이든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상방을 열어놓고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우리는 체크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동시 만기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수급에 큰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차트를 좀 분석을 좀 마저 도와드리자면 월 초에 들어서면서 터닝 포인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11월 초부터 해서 어떻게 됐다? 맞아요. 추세가 꺾였다.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꺾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락 추세를 깰 수 있는 재료들은 지금 나와주고 있음에도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올라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나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 추세를 쉽게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지금부터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 나가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투자자 거래량을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장 초반의 수급을 한번 봐보세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매도 물량들이 약간씩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어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또다시 비중을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외인들이 장 초반에 물량을 던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고 있다? 물량을 담아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UBS 증권 장 열리자마자 물량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전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전일로 봤을 때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물량을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마찬가지고 맥쿼리 증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외인과 기관은 물량을 초반에 던지든 공매도를 치든 결국에는 장 후반에 들어갔을 때 5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결국에는 물량을 담아가면서 비중을 어느 정도는 담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제 분봉 차트를 봤을 때 차트를 보시면은 어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눌렸잖아요. 9시 본장에서 한번 올렸다가 눌렀어요. 그리고 여기서 물량 담고 그리고 또다시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도 지금 물량을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10만원 라운드 피기 자리는 웬만하면은 이탈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권에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할 구간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24년도까지 대상승장을 만들었던 이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보시면은 지금 자리권에서 한번 저항 맞았고 여기서 지지 나와주고 지지 나와주고 지지 나와줬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려는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선을 또 다시 그어봤을 때 복사해서 위에다가 그어봤을 때 위에 구간까지 봐보세요. 위에 구간까지 보시면은 11월 기점으로 해서 고점 찍은 다음에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면서 밀렸어요. 그런데 그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이 올라와줬다는 거죠. 그러면은 위에 구간에 물량이 좀 많이 쌓여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밑에서도 마찬가지로 돈이 들어와준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권에서 횡보 과정을 걸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상방을 열어두고 우리가 눌림이 나와줬을 때마다 비중을 담아가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리권에서 일단은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제미나이나 TPU나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상방을 열어두고 대응을 하되, 지금 자리권에서는 무작정 그냥 비중을 담아가는 게 아니라 눌림이 나와줬을 때 매수 타이밍들, 그리고 지금 자리권에서 반등이 시작을 보여줬을 때 무엇을 봐야겠어요? 맞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구간에 물량이 좀 쌓여있기 때문에 위에 구간의 물량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비중 축소를 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맞고 떨어졌을 때는 이 눌림에서 비중이 실어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물론 이 매물대 자리에서 그대로 돌파해주면서 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웬만하면은 흔들기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한번 흔들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야지 결국에는 이 위에 구간의 물량이 거진 대부분 개인들의 물량으로 쌓여 있을 텐데, 이 물량을 그냥 굳이 이 고점에서 받아내주면서 올리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누르면서 싼 가격에서 받아내고 올리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설명해 드리자면, 삼성전자 차트를 봤을 때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엘리어트 파동, 이 상승 파동에 있어서 이 상승 파동에 있어서 큰 틀로 봤을 때 지금 1파 2파 눌림, 그 다음 3파 상승 나와주고 고점 찍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4파 눌림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ABC 조정 이후에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그대로 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일정이 남은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다음 주, 이제 오늘 장 끝나면은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날 이제 파월 연준의장 연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그 다음날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수요일부터 해서 기점으로 해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월요일 화요일의 그 기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맞아요.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지금 자리권에서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공매도 치고, 그러면서 무엇을 한다? 맞아요. 어느 정도는 물량을 받을 만큼 받아내고,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눌림목 기회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보시면은 지금 뉴욕 증시는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의 빅쇼트 추수감사절 공매도 전면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매도 물량들이 쌓여 있고 그만큼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근데 이 하방 압력을 뚫고 올릴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이다? 파월 연준의장 연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시점부터 해서 공매도의 스퀴즈 양상이 나와주면서 자 어떻게 된다?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공매도 물량들이 계속해서 공매도가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공매도 물량들이 실제로 시장이 많이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 증시든 우리나라 증시든. 근데 공매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위에서 하락 배팅을 하고 지금 누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 나와줬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공매도를 치는 그 주체자들도 결국에는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청산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청산하는 그 물량들이 들어와 주면서 수급의 큰 움직임, 강력한 매수 파동이 왔을 때 우리가 그 타이밍들을 잡아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그 매수 타이밍들, 이 상승 파동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이밍들을 잡아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 전화번호가 없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자 위에다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시면 제가 곧바로 답장해 드릴 겁니다. 이 채널에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이 같이 함께하고 계시고 제가 분석해놓은 타점들, 재료들, 일정들, 대응 전략들까지도 무료로 받아가세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도 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삼성전자는 엘리어트 파동에서 사파 눌림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선 있죠. 이 노란색 선 또한 21년도 전 고점인데 이 자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시면은 이 자리를 또다시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 채널 하단 부분에서의 지지와 그리고 어떻게 되고 있다? 21년도 전 고점을 지켜주는 흐름, 그리고 돈이 들어와주는 이 구간을 지켜주는 흐름으로만 봤을 때도 이 자리권이 무슨 자리다? 맞아요. 매물대다, 지지 구간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례에 뚫어야 할 매물대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공매도의 스퀴즈 현상이 나와줬을 때는 그대로 뚫어 올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타이밍들을 잡아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장중 브리핑으로 얼마 원으로 해서 타점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대응을 못하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위에 제 전화번호 010-7652-0271 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셔서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영상에서 선물 하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물만 들고 주식만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왜? 여기는 주식이 상승이 나와줘야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데, 근데 결국에는 고정장이 왔을 때는 손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좌를 방치해야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해지 테마든 해지 상품이든 이 반대 포지션에 관련해서도 알고 계셔야 된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또 다르게 알아야 할 건 이 안전자산 금, 달러, 엔화, 채권, ETF든 코인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굴리냐에 따라 조정장에서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응 전략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손실을 메꿀 수 있는 다른 곳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응 전략들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유익한 정보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 선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터득했던 깡통을 차가면서 그런 매매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공유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세력들의 매집 패턴 총 정리를 해서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도 할 수 있는 시간의 매매,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와 종가 베팅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처럼 금리 이슈가 많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한 그런 재료들이 많을 때 안전자산 운용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런 매매 기법들과 안전자산 운용까지도 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기법 종류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초가 매매와 그리고 이제 상따,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그 기법, 그러니까 그 매매 스타일이 정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넥스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하는 것은 상한가 따라잡기밖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그냥 뭐 다 안 나눠드리고 하나씩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6개의 자료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신 분들,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 종가 베팅과 뭐 시초가 매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로 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자산 운용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이 드릴 건데, 일단은 금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해서 25년까지 약 17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와 엔화 각각 보시면은 20년부터 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17%의 상승, 그리고 엔화 환율은 25년부터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작년에도 이제 말도 안 되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해서, 자, 상승률이 한 15%, 17% 똑같이 잡히겠죠. 자, 그래서 달러와 엔화, 금 정말 중요한 안전자산 운용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무엇보다 금리 이슈가 많고 시장의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미국 채권이에요. 물론 금과 달러, 엔화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미국 채권이 중요하냐? 일단은, 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몇 년짜리, 뭐 5년부터 해서 10년짜리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1년짜리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몇 주짜리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만기까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매도를 안 하고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는 투자 원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이슈가 많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뭐 채권을 바로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채권 ETF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안전자산 운영까지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1대1 멘토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지금 제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위에 전화번호로 010-7652-0271 번호로, 자, 기법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도 준비해놓은 자료들, 기법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운용 방법까지도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좀 돈 좀 굴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자, 공부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부. 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정,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로봇같이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돈을 굴려가면서 이제 좀 쉬어가는 타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매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할 게 안전자산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안전자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정확하게 이런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기법이라고 문자 꼭 보내셔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010-7652-0271 번호로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앞에 이제 소통방 입장을 하셨으면은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만, 자, 그러니까 소통방에서는 안 알려드리고 있는 자료와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들 들고 올 테니까 꼭 영상 매번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